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여파로 3대 지수는 장중 한때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런 하락세를 후반 말아 올리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는 누적된 통화 긴축 효과에 힘입어 디스인플레이션이 추세를 보여왔던 CPI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주거비의 여파로 전년 대비 3.4%나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이는 전월 오름폭 3.1%는 물론 시장의 예상치 3.2%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덩달아 작년 9월 3.7%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9%, 전월 대비 0.3% 올라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따라 12월 CPI 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반등하면서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둔 페드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며 12월 놀랍도록 강한 CPI 수치는 2% 물가 안정 목표에 복귀가 험난하고 마지막 단계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CPI 반등은 경제 회복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거시경제 데이터가 불투명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페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제약적 통화 정책 기조를 잠재적으로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 페드의 3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연원 총재 역시 최근 연설에서 현재 시장은 연준의 목표인 2%와는 거리가 멀다며 완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는데 이에 CPI에 이어 오늘 밤 발표되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CPI보다 서너 달 정도 선행되는 수치로 현재 시장은 헤드라인 PPI를 전월 0.1%, 전년 대비 1.3% 오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어 이러한 수치는 모두 페드의 목표 2%보다 낮은 수치라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 한때 세계 시총 1인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마소는 장중 주가 상승으로 시총이 2조 8,7천억 달러에 달했고 반면 애플은 주가가 1%가량 하락하면서 시총이 마이크로소프트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마소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11월에 이어 시총 정상 자리에 잠시 복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0.49%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384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렇게 마소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준 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성장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소는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유리한 유치를 점유한 것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덩달아 현재는 4개분기 연속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할 수 있죠. 반면 애플의 주가는 이날 0.32% 하락해 현재는 185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애플의 주가는 지난 12월 장중 199달러를 찍는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최근 바클레이스와 파이퍼 샌들러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 주가는 150일 이동평균선인 181달러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개인적으로 여전히 좋은 주식이라 생각이 들며 이러한 애플의 주가가 200일선 이동평균선 가까이 내려오게 된다면 좋은 분할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이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현무 ETF 거래 첫날 한때 49,000달러를 찍었다가 현재는 46,000달러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49,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특정 테마로 ETF가 시장에 나왔을 때 출시 직후엔 해당 기초자산의 매도세가 발생했고 그 뒤로는 느리고 꾸준한 랠리를 보여줬다 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며칠간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큰 기대를 걸진 않겠지만 이번 현무 ETF 승인이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 생각이 들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따라 이더리움은 현재 2,60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이 같은 이더리움의 상승은 비트코인 ETF 투기가 결실을 보면서 다음 타자로 얘기가 되는 이더리움 ETF 승인을 노리며 투자자들이 갈아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이더리움은 지난 5일 동안 16%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2.87%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2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 테슬라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프리몬트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됐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테슬라에는 노조가 없지만 최근 빅3 자동차 회사의 대규모 임금 인상의 여파를 맞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테슬라의 임금 인상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UAW와 디트로이트 빅3가 대규모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그 영향이 테슬라에 비롯해 각 전기차 업체들로 확산될 것이라 전망이 높았는데 이에 따라 올해는 금리 인하로 자동차 할부 금리는 내리지만 경기 둔화 속의 수요 증가 둔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테슬라 역시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아 결국 마진 압박 역시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거치면서 주가는 올해 초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다가오는 1월 24일 테슬라의 실적에 주목을 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는 1% 가까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신고하며 현재 주가는 548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1조 3천억 달러가 넘으면서 이제는 시총 4인 아마존을 추월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죠. 한편 엔비디아는 이번 주 초 PC와 노트북용 그래픽 처리 장치 3종을 선보인 데 이어 다가오는 2분기부터 중국용 반도체 칩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여전히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덩달아 최근 대만의 TSMC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전망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은 206% 급증했고 덩달아 이번 4분기에는 매출이 232% 증가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 회계연도 2024년 수익은 28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AI 시장은 매우 크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의 1위는 엔비디아로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엔비디아의 수익률은 또다시 견조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며 0.07% 하락해 지수는 4,780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은 이날 보합 상태로 마감하며 현재는 14,970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72로 전날 74 대비 2포인트 내려와 극도의 탐욕 수준에서 잠시 벗어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시티그룹은 이날 아르헨티나 페소 하락과 구조조정 비용으로 인해 4분기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으며 이날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시티는 오늘 밤 장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차량 공유 회사인 리프트는 골드만삭스가 최근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주가는 3% 이상 하락했고 주택 건설업체 KB홈은 4분기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4.5% 하락했다 발표한 이후 이날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반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 세일스포스는 베어드가 중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주식을 업그레이드한 이후 이날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했고 에너지 생산업체 옥시덴탈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수회가 옥시덴탈 지분을 34%로 늘렸다는 소식에 이날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